2023년 1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이죠. 때를 놓치는 것 같아요. 천시, 지리, 인화라 그러죠. 큰일을 도모하려면 천시와 지리와 인화를 얻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리는 모르겠는데 인화도 실패하고 천시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뇨한 씨가 이준석을 끌어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다 분명히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을 쳐도 훨씬 전에 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천시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가 C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갔습니다. 오늘입니다. 27일.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상당히 비난했어요. 지금 이준석 씨도 나이 40은 넘었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려 보이지만은 자기도 벌써 중년이라고 생각하겠죠. 나이 40 먹어서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 바로 자신이죠.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에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 라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저를 욕하기 위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끌어들였다. 부모를 끌어들여서 남 욕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그의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발한 거죠. 이준석 씨는 이뇨한 위원장을 가리켜서 한국 정서를 잘 이해하는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한국이나 순천은 이뇨한 씨가 고향이라고 하는 데죠. 순천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없다. 저도 미국에 살아봤지만 미국에서도 제 생각에는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면서 남을 비난하면 좋은 평가 못 받을 것이다. 패드립이 혁신인가?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출마할 거냐라고 했더니 나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되는 것이다. 라고 한 후 신당으로 영남에 가서 붙는 것은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 라고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은 싫어할 이유가 없다. 긁지 않은 복권에 대해 미리 낙담할 필요는 없다. 긁지 않은 복권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죠. 긁지 않은 복권에 대해서 미리 기대할 것도 없죠. 이준석 씨가 이렇게 이뇨한 위원장을 비난하게 된 거는 어제입니다. 26일 이 이뇨한 위원장이 충남 태안군 말리포에 있는 홍익대학교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민 당원 혁신 트레이닝 대회에서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한 것이 도하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한 이뇨한 위원장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지난 11월 5일인가요? 이준석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 환자라 그랬죠.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뇨한 위원장은 이준석을 끝까지 안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씨가 신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신당을 만들면 본인도 좋지 않고 우리도 좋지 않다. 서로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당 발표하는 날까지 안으려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이현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씨가 토크쇼를 할 때 그 이뇨한 위원장이 갔었죠. 그 자리에서 이준석 씨는 이뇨한 위원장이 미스터 워링턴이라고 영어로 부르면서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라고 했고 토크쇼 끝난 다음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게 왔었죠. 자, 이러한 이준석을 제가 지난 대선을 할 때는 김이박 홍안을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려면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를 안아야 된다. 근데 이게 참 섞이지 않는 거죠. 돌이켜보면요. 자갈하고 모래가 섞입니까? 다 따로 놀잖아요. 모래하고 자갈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어떤 물 부어보세요. 섞입니까? 근데 모래, 자갈, 물을 넣고 거기다 시멘트 가루를 부으면요.
그게 굳으면서 단단한 콘크리트가 됩니다. 기미박콩환을 묶어낼 수 있느냐, 묶지 못해. 그건 둘이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섞는 게 아니라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시멘트 같은 능력이 윤석열 후보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미박콩환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콘크리트라도 포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굳히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물성이라는 게 변하지만 사람은 더 빨리 변하잖아요. 사람 감정은 휙 변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조조가 원소를 이겼죠. 관도대전에서 이기나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전쟁이 세 개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삼국지의 무대 배경이기도 한 그 시절에 관도대전. 거기서 조조가 이끄는 반원소 세력이 원소군을 깬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소의 본부에 갔죠. 거기에 갔을 때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원소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지식인이 잡혀옵니다. 그가 아주 이 문장이 탁월해가지고 아주 원소를 칭찬을 하고 원소에 대항하는 세력을 반군으로 몰았습니다. 그를 딱 끌고 왔을 때 순간적으로 조조가 머리를 돌리죠. 물론 그 옆에는 순욱이라고 하는 천하의 명 참모가 있죠. 누구든지 간에 조조를 가장 비난한 그 사람을 죽일 줄 알았는데 조조가 그 사람은 딱 오자마자 지식인 특유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켜서 했다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걸 딱 보면서 조조가 순욱한테 눈짓을 받고는 그러냐? 너 이해한다. 넌 네 본심과 다르게 한 것 때문에 용서해주겠다 하고 탁 풀어줍니다. 그 순간에 죽는 줄 알고 온갖 거짓말을 했던 그가 굉장히 놀라죠. 그걸 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소의 문소고를 뒤지니까 조조 진영에 있던 많은 자들이 이중 플레이 한 거죠. 원소가 훨씬 세니까 거기다가 조조 진영의 온갖 정보를 갖다 줬어요. 그래야 양다리 걸치고 있어야 살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 우리나라 야당에도 북한에 줄을 대고 있는 것으로 또 중국에 줄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죠. 반대로 여당에는 미국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북한과 중국에 줄을 대는 건 상당히 좀 그렇죠. 아마 북한이나 중국의 국가안전부나 걔네들 작전국이나 통일전선부 대남 담당, 대한국 담당 부서의 문서를 까보면은 이쪽에서 보낸 것들이 뭐가 와 있는지 까보면 놀랄 겁니다. 그때도 보니까 원소의 진영에 조조의 상황을 알려주는 온갖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걸 제 기억으로는 조조의 아들이 들고 와서 아버지가 승상이었나? 승상, 이 자들을 다 처단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조가 탁 순간적으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나도 원소가 강할 때는 그가 위대하다고 찬양했는데 지금 내가 원소를 이겼다고 하면은 이겼다고 해서 그때 원소를 찬양했던 원소한테 붙었던 놈들을 치면은 말이 안 된다. 나 역시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걸 못 본 걸로 하겠다. 이걸 태워버려라 그러죠. 이거는 순욱하고 짠 위대한 정치 쇼였습니다. 그 순간에 원소에게 붙었던 조조 진영 사람들 또 원소의 부하였다가 조조한테 일단 붙잡힌 세력들이 조조가 대인이란 걸 알고 붙어버리죠. 그럴 때 또 어디선가 조조를 친다는 세력이 나오니까 조조가 아까 용서했던 그 머리 좋은 사람, 글리아드 사람 불러갖고 야, 저놈이 나를 치러 온다는데 너 저자를 치기 위해서 경문을 쓸 수 있니 하니까 그 자가 열심히 써주죠. 그렇게 해서 그걸 막았다는 본 게 있어요.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바로 콘크리트 같은 거죠. 그때 물, 자갈, 모래 안 섞입니다. 근데 거기 시멘트를 부어서 순식간에 근데 그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소군을 딱 원소의 본거지를 점령하고 바로 그 순간에 해야지 나중에 하게 되면요. 조조의 속셈을 다 알아보고 또 조조의 서술도 막 이었기 때문에 시퍼러니까 그렇지 차츰차츰 지나서 풀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지금 이준석을 제가 뱀이박홍환을 얘기할 때는 그 천시를 봤던 거고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준석은 이제 끌어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출당을 시켜야죠. 나가서 뭐라고 떠들든 간에.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치다 그랬는데 이재명을 구속 못했잖아요.
지금 이재명은 쳤어야 하는 시간이 한참 지나도 너무 지났습니다.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점쟁이 같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뭔가 조짐이 안 좋은 게 자꾸 일어나죠. 꼭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기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상하게 끌고 갔고, 사실은 지난 해에도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상한 세력들이 그걸 윤석열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건 막아냈죠. 근데 지금 보면 계속 뭔가 자꾸 꾸미고 있는 게 느껴져요. 뭔가 안 좋은 주임들이, 경제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네. 이럴 때는 다른 콘크리트를 써야 됩니다. 지금 이뇨한 씨가 오셔가지고 국힘당을 새롭게 바꾸겠다라고 해서 그 스타일대로 가보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죽으라고 하는 거는 그건 천시가 안 맞는 거예요. 때가 아닌 겁니다. 저도 옛날에 열심히 많이 해봤습니다. 취재도 저 웬만큼 열심히 하면 거의 다 제 이루거든요. 취재는 어지간히 이루는데 취재도 내가 그게 언제지? 그게 저 DJ 때 대북 송금한 거 터져 나왔을 때 그 밝힌 사람, 서울 강남 저기 대치동 쪽에 살았는데 그 집에 제일 먼저 찾아갔는데 몇 번 공을 들었는데도 아예 뭐 아무것도 안 열어주고 하니까 결국은 저도 포기했어요. 그렇게 세게 나오면은 그건 접촉이 웬만하면 제가 접촉합니다. 문 막 두드리고 그러면 요만큼 열어주잖아요. 안에 걸어놓고. 그럼 손을 쑥 집어넣고. 못 닫게 하죠. 제 팔을 자르려면 자르시고. 그러다 보면, 당신 팔을 빼야 내가 나갈 거 아니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뭐 차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나 아무 할 얘기 없어. 그냥 가시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는데, 그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되는 건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조선일보 있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장이 조선일보하고 국민당을 만들었던 정주영 씨하고 되게 틀어졌었어요.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정주영 회장 집이 인왕산 바로 첫 집입니다. 청운동.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온 약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약수물을 많은 집들이 받아 먹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마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인지 방일영 회장인지가 아마 거기도 아마 그 물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까웠는데 굉장히 틀어져서 그때 뭐였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주영 회장을 인터뷰해봐라 했는데 저는 죽어라고 했는데도 뭐 거기 측근들 만나도 안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 조선일보에 있다가 퇴직한 최보식 기자가 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저기 어디에요? 태안반도 그쪽 가갖고 그 천수만 막아서 현대가 농장 만든 데 있죠. 거기 가갖고 정주영 회장하고 같이 트랙터를 타고 가면서 서로 동문서답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대꾸도 안 하고 하는데 뭐 틱틱거리는데 그걸 어쨌든 받아 써갖고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기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보고 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한 거 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나마 합이 맞은 거죠. 근데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힘당에서는 지금 인화를 위해서 인효한 위원장이 뛰어다니는데, 인화도 되는 인화가 있고 안 되는 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적은 적입니다. 적을 자꾸 동질하고 우기면은 문재인의 오류에 빠집니다. 북한은 적입니다. 그걸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열심히 설득하고 애썼다가 지금 북한이 정찰위성 띄우고 못 띄우고 다 꼬여버렸잖아요. 문재인이가 했던 9.19 합의도 깨야 되고, 아니 그 이상을 깨야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면 될 수 있다. 예,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근데 생각이 바뀔 만큼 그러한 요소들이 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시멘트라고 하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의 힘은 시멘트가 아닙니다. 정치학에서는 싸우는 두 나라를 평화관계로 돌리려면 아주 강대국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나라 합쳐서 덤볐을 때보다 더 센 나라가,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평화관계로 한다든지, 미국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북한하고 어떻게 안 됩니다. 미국이 소련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군축협정 솔트하고 스타트를 맺어서, 그게 대단하다 해서 우리도 북한을 상대로 핵군축협정을 맺었지만은 결국 미국과 소련이 맺었던 그런 것들, 스타트, 솔트, 뭐 다음에 쭉 몇 개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중에 하나 러시아가 동의했었죠. 소련이 국회에서 비준까지 했던 건데, 그 비준을 철회하는 비준을 국회 법을 다시 통과시켰잖아요. 러시아 거꾸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미국도 러시아 자체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의 허상에 속지 말아야 되고, 인효안의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준석은 적으로 만드는 게 나아요. 그럼 이준석이 나서 빽빽거리고 욕하겠지. 그러므로 인해서
여당 지지자들이 줄어드느냐? 이미 이준석 지지하는 세력들은 글로 다 빠져나가고 목소리는 올라가겠지만 표현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안 되는 건 쳐내야 됩니다. 쳐낼 때 오히려 지지가 올라갑니다. 지도자가 무서워야 됩니다. 처음엔 무서운데 갈수록 호구로 보이면은 집니다.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극이었습니다. 윤 정부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인화를 찾다가 강력함을 놓쳐버리면 조조가 관대했던 건 그 순간이고 조조는 그 후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조조가 그 어느 전투에서 도망갈 때 겨우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거 가다가 하우연인가가 자기 아들을 조조의 아들을 태워주는데 그 마차 속도가 느려지니까 조조가 막 아들을 걷어차고 뛰어내리게 쫓아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우연인가가 짐승도 자기 새끼 챙기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조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그래야 권력 투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조조의 후손들이 유비를 이기고 송건을 이기는 거죠. 인화는 늘 하는 게 아닙니다. 인화도 방편이고 힘도 방편입니다. 그리고 인화를 쓸 때가 천시가 있고 인화를 쓰지 않고 힘을 쓸 때의 천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인화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들이 편한 거고 그것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모래는 모래대로 놀고 자갈은 자갈대로 놀고 물은 물대로 따로 빠지는 겁니다. 시멘트 양이 적으면 시멘트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 버리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준석을 끌어낼 때는 지났다. 이재명을 쳐야 할 때는 훨씬 지났다. 천시, 지리, 인화. 근데 이것도 다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말랑말랑한 정부가 되지 마라. 그렇게 보이도록 이미지 메이킹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